네. 이런 어떤 흐름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전망을 해보는 거죠. 자, 12, 16 대책을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 이런 대책은 당연히 나오게끔 되어 있던 거예요. 제가 세미나를 통해서 여기는 아니고요. 우리 사무실 세미나 장소를 통해서 앞으로 나올 대책은 종부세하고 이런 대책입니다라고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해왔어요. 그것도 거의 작년 9.13 대책 이후에 계속 거의 11년여 동안 짬날 때마다 그 얘기 했었어요. 향후에 이렇게 오고 그다음 안 되면 그 단계에서 또 어떻게 하고 제가 설명을 해왔던 게 그냥 나온 거예요. 새로울 게 없어요. 제 입장에서는. 다만 이거 생각 안 하고 오로지 좋은 쪽으로만 생각했는 사람이 충격이 간 거죠. 자, 볼까요? 부채 덫에 걸린 중이랍니다. 중국이랍니다. 중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답니다. 기업 대출들이.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채가 디폴트 사상태다. 회사가 망했다는 거죠. 회사가 부도 났다는 거예요. 부도가 사상 최대로 많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뉴스에는 별로 안 나오죠. 조그만하게 나오죠. 그런데 중국이라는 나라, 인도가 어떤 나라예요? 지금 현재 세계 경제 성장률의 핵심인 멤버가 중국과 인도예요. 이 나라가 있는 그 나라의 회사들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폴트, 부도가 났다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충격이 오게끔 돼 있고 이렇게 많이 부도가 안 나게 하려고 인도 국가나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뒤에서 막으려고 했을 겁니다. 부도 안 나오게. 우리나라도 큰 대기업이 부도 날 것 같으면 공적 자금을 끌어들여도 안 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못 견디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될 요소죠. 이것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 쪽에 이런 게 위험성이 있다. 앞으로 이렇다라고 얘기해왔던 분야예요. 가계부채도 9년 새 2배가 급증했다 그랬어요. 2배. 인도 성장률이 1년 반 만에 반토막이 났다. 도미노 파산. 성장이 줄어들면은 실업자가 나고 실업자 나면서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서 다른 데가 또 파산이 나는 거예요. 이런 연쇄 파산 우려가 계속 간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미국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국은행 내년 통화정책 완화를 하겠다. 금리를 내리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얘기죠. 금리를 내리고 통화정책 수단도 연구를 한다. 이 얘기는 국내 경제 성장세가 잠재 성장률을 하회했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잠재 성장률, 우리가 모든 여건을 총동원 해서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성장률보다 그 밑이라는 거예요. 그보다 하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장률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금리를 내려서 돈을 더 풀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또 그렇게 얘기하죠. 돈을 더 푸니까 부동산 가격 올라갈 거야. 단순히 절대로 그렇게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국가 입장에서는 아무리 돈을 풀어도 그냥 풀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을 올라가는 거는 진짜 무리수다 하풀 만큼 가면서 차단시키면서 가겠죠. 그 다음 강남 아파트 직전 매매가보다 1억 이상 내려서 거래가 됐다.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눈에는 1억 떨어진 것 같고 떨어진다. 이거는 떨어진 게 아니고 그냥 이 보합권에 있는 거예요. 이 보합권 유지가 제가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유지가 되고 하반기 한번 출렁할 거다. 그리고 또 유지가 되다가 그 다음 해 2021년 중반기 이후에는 아마 충격이 많이 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요. 매매는 건매가 많아졌다. 이거는 본인들 생각의 건매죠. 20억 가던 게 25억 갔어. 그런 걸 다시 23억 내놓으면 자기들은 건매로 생각하는 거죠. 그걸 따라가는 사람이 죽는 거죠. 나머지는요. 저게 무슨 건매야. 과거 보니까 제가 20억, 18억밖에 안 했는데 얼마 전에도. 그러면 안 사는 거죠. 그러면 충격이 내려가게 됐어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이 쉽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25억 가던 게 당장 20억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20억짜리는요, 한 2억에서 3억 왔다 갔다 하는 정도는 한순간에 떨어져요. 한순간에. 그거는 그걸 가지고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직격탄. 내년 분양 계획의 15%가 줄어들다. 또 이거 줄어들면 공급이 부족해서 이럴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나 서울 시내는 지금까지 공급이
풍족한 적이 있었나요? 80년대부터. 계속 부족했습니다. 왜? 몰려드는 인구에 땅은 좁아져 있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급은 계속 주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더 많이 늘려야 될 필요성은 분명히 존재하지만은 이 주는 것과 더불어서 서울은 원래 63% 수준이다. 분양제 뿌는 거 허구 분양 갈등이 있다. 가격대는 정부 입장에서는 무슨 일이들 막겠죠. 만약에 이 부동산 가격을 못 막으면은 다음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이 지금의 어떤 정부를 과연 국민들이 뽑아줄까 이런 위기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막아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전체 흐름은 부동산 시장에 분명히 좋은 요소들이 크게 없죠. 이런 상황입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서 혹시나 하는 마음 때문에 가는 것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냉철한 판단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